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3% 증가한 4,520억 6,989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에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확정 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317조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7,90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318조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6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9조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54만 원이 감소하였고 322조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063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조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 감소한 213억 7,17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5,334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1억 2,9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3% 감소한 872억 18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부 양국관리비 지원사업 285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612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9억 2,22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9,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조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1% 감소한 2,330억 9,73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2억 3,330만 원, 노인시설 증진 지원 8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억 6,966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4억 2,615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6,38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28% 증가한 1,103억 9,89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8억 8,168만 원, 부모급여 지원 3억 9,333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1억 8,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본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0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1억 8,512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당이득 한수금 및 과태료 등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과별 직계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예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 본 의원이 보니까 네. 그 제3차 추경 예산안 및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그 부당 이득 환수금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의원님. 그렇죠? 부당이득 환수금은 말씀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를 드린 거에 보면은 코로나19 인전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지원 사업이 부당이득 환수금이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지원한 내용 중에 한 34건 중 20건이 부정수급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유급 휴가와 생활지원비가 중복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복 수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중복 수급이 확인돼서 좀 20건 정도는 환수가 지금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수급에 대한 것은 그동안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그 생활지원금은 본인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점검도 네네. 되고. 예. 예. 근데 이제 신청할 때 알겠지만 이제 유급휴가를 간 분들은 무급휴가 갈 경우만 저희들이 생활비를 지원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유급휴가를 갈 경우에는 사실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신청서 받을 때 그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데 그때 이제 뭔가 행정상 뭐가 오류가 있던지 해가지고 지급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건 정도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환수가 되고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네. 내년 2020년부터 네. 그 환수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담당 직원들이 네네. 철저하게 검토해서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 이중 지급이 되지 않고 부당한 수급이 네.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네네. 매년 환수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에 올해는 환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또한 네. 환수금 미발생 시설의 경우에도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많았음에 대해서 예. 이제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예. 일이 발생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 점검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좀 회계 관련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해야 될 금액들이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이신데 서비스 제공기관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현장 나가 지도 감독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회계에 관련된 교육과 함께 그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종사자가 좀 바뀌어서 좀 인지를 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좀 교육에 또 회계 교육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까 네.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 바뀌었다든지 하면은 어떤 그거에 대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해야 되고 네. 자료에 보면은 2018년 부당 청구 기관의 경우가 부가액이 네. 6,490만 원에 달하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 의원님. 납부액이 44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럼 그 남은 잔액은 얼마가 되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490만 원 정도가 저희 환수 금액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위반을 해서 환수금 부과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요. 현재 지금 수납액이 3,200만 원 정도 됐고 그렇죠. 올해는 네, 말씀하신 440만 원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환수해야 할 금액은 3,29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납부가 지금 이분이 그 센터가 부당이득금 납부가 좀 어렵다고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지금 분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납액에 상당한 납부가 가능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네. 그 뭐 어렵다고 해서 이걸 갖다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납부에 대한 것을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네. 빨리 독촉을 해서 네.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네. 그 부당이득 환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의 행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부당 지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해서 이제 촉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 좀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네. 이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사업명세서 340쪽, 설명자료 8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자료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700만 원에서 2,02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53%가 증가한 게 맞습니까? 네, 지금 표기된 금액이 맞습니다, 의원님. 왜 53%인 건가요? 당초에 이제 스마트 돌봄 사업이 지금 돌봄 사업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AI 로봇 관련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각 자치구가 이제 5개구가 계약을 좀 추진하려고 하다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전시에서 종합 계약으로 시에서 5개구 걸 다 취합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1,3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려고 했던 금액을 대전시로 사실은 이제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는 편성이 됐다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1,320만 원이 정확했지만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금액이 감소했기 감소해서 때문에. 그 금액을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증가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사용이 그 금액이 남은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지금 1,320만 원이 증감이 됐지만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의된 건 아니고 밑에 통계목이 좀 변경이 돼서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40.1%가 감소하고 53%가 증가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구에서 예. 시로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 그죠? 그쪽에서 이제 계약을 대전시에서 네네. 5개월 다 종합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의원님. 네, 지역사회 돌봄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앞으로라도 이관이 되더라도 시로 하더라도 대상자를 좀 신속하게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자원과 협력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남지 않고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사업명세서 353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을 당초에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네, 맞습니다, 의원님.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예, 예산 맞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니까 네. 2022년 집행 내역이 300만 원이고 네. 2023년도에는 집행된 내용이 없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도 집행은 100만 원인데 네. 예산 추계 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과 중복 그러니까 그 중복 지원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출산지원금 관련돼서 지금 요 자체라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이제 저희 전에 구비로만 이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시와 국비에서 시비와 국비로 지원되는 우리 또 장애인 가정 출산 보조금이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록 같은 장애인 출산 가정 지원금이지만 먼저 이제 국비와 시비로 반영되어 있는 그 금액 먼저 지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이 조금 집행이 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럼 2024년도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해주는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과 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의 집행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비와 시비 그리고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는 그 출산 지원금이 6명에 620만 원이 지금 10월까지 현재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620만 원이요. 네, 6명. 장애인은요?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 가정이 3명이 300만 원이고요. 네. 예, 여성 장애인이 3명이 320만 원. 이렇게 지금 10월 말 현재 3명에 장애인이 3명에 400만 원? 장애인이 3명에 300만 원. 300만 원. 네, 그리고 여성 장애인이 이제 여성 장애인 6명에 3명에 320만 원. 3명에 32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사실은 네. 620만 원. 예, 합해서 620만 원. 네. 아, 맞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당부드리는 거는 네. 비단 이 예산뿐이 아니라 예. 불용행이 남지 않도록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노인 의원님. 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서 323쪽. 네. 세입 부분이거든요. 네, 의원님. 부정 이익 환수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당초 예산 대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부정 수급으로 지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하다면 몇 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최장 5년인가요? 60개월? 네, 5년 60개월까지 의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완납 후에 대상자가 징수 사유에 또 해당이 돼서 네, 지원을 받는다면 네.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페널티가 있어서 어느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페널티 별도 없는 거죠? 네, 페널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의원님.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출 부분에 364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364쪽 201-01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4년 당초에 480만 원을 편성했다가 네, 위원회 수당 인상, 위원회 추가 개최 등 사유로 1차 추경 시 예산을 증액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데 3차 추경에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분예산에 480만 원을 계산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좀 증액을 했고 전회 추경에 다시 저희가 재원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지금 감을 좀 시켰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구공입 전환 하반기 그 전환 심의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길다 보니 10만 원이 이제 1시간이고 1시간 넘어가면 저희가 또 15만 원 이렇게 금액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로 좀 예산이 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이제 보육정책위원회 그 4차 회의 시 장기 임차 관련된 전환 심의까지 이제 같이 좀 저희들이 동시에 좀 진행한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그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또 4차 회의에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 좀 집행장애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원님들 정체분 참석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또 일단 예산은 편성하지만 의원들 중에서 이제 유축적 위원님들이 좀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발생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참석 수당이 좀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위촉 위원 중에서 네. 2회 이상 불참한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아직은 자료가 잘 없죠. 네. 의원님, 그건 한번 자료 파악해서 한번 좀 2회 이상 불참한 의원이 계신지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네.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했겠지만 네네. 공정성에 좀 납득이 안 가는 행감시에 또 지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정당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네. 좀 개선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사업명세서 365쪽 설명자료 1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됐다가 다시 네. 삭감이 됐다가 3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셨었는데 네. 이렇게 3회 추경에 장기 임차를 통해서 가정 어린이집 한 개소가 최종 선정이 되면서 선정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올해 여성과 아동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성과에 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이게 국공립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게 시간이 개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개소할 때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고 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리동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장기 임차 어린이집도 순조롭게 개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로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426억 7,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에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료로 기정액 대비 5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8쪽 기후환경과 세입 예산안은 징수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329쪽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안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및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0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06% 감소한 78억 6,426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환경국 신설에 따른 시책 추진비 등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비 5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87% 증가한 308억 9,32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2,83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형 폐기물 파쇄 처리비 및 폐기물 처분 분담금 9,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8% 감소한 8억 7,89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존 공무직 근로자 자진 퇴직 후 신규 채용으로 인한 근무 연수 감소에 따른 보수 1,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6% 감소한 22억 4,60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886만 원 및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1억 1,19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58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유료 공용주차장 수탁료 감액분 반환을 위해 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본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로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9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6억 3,497만 원이 감액되어 폐기물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예산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적제조사 사업 조정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등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계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상업명세서 413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요. 야생 멧돼지 처리 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 보상금을 당초 810에서 63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예. 네. 증액 편성한 만큼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언급했듯이 예. 동절기에 이제 활동량이 길어지면서 오발 사고로 무분별하게 이제 무분별하게 놓인 덫에 걸려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 피해 방지단이 지금 17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 예. 지침 안내를 좀 주지시켜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사업 설명서, 사업 명세서 417쪽 종량제 봉투 대행 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8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보는데요. 그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예. 보니까 낙찰률에 따른 사업비 감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입찰 공고 및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예. 그 2년 계약에 올해 초 2월에 개찰되었고 투표율이 88% 1억 7,400만 원이 낙찰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8,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월에 낙찰되었으면 금액이 이미 나왔는데 이제야 나온 이유,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잔액이 미리 확정됐는데 왜 이제서 감액시키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개 부서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기초 금액을 그대로 예산 편성하지만 결과적으로 낙찰 하한율에 따라서 계약 금액 자체가 기초 금액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부서에서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예. 보면은 기초 금액을 그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결과적으로 낙찰 하한율에 따라서 계약 금액 자체가 기초 금액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런 예산은 낙찰 이후 추이를 보고 정리 추경에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반영하여 예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떤 이런 걸 명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김선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67쪽, 재활용 부인 회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예산보다 80%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 감액 사유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장소 선정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10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때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설치 시에는 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본 예산에도 클린하우스라고 예산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좀 적시적소에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섬세한 잘 알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고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 과장 및 직원께서는 잠시만요. 다음은 토지정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거든요. 예. 설명자료 1조 예.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적 제조사 세입 조정금이 오차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지금 8억 8,088만 원을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오차가 이렇게 반복된다면 추계 방식을 좀 변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저희가 당초 네. 그 13억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네. 실제 이제 징수 결정액이 그 7억 8천이 되다 보니까 4억 7천. 예. 네. 아니 이제 징수 결정이 7억 8천이 돼 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체납이 한 3억 4천 정도 됐고요. 3억 4천. 그 실제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실제 이제 변경 계상이 8억 8천을 감액하게 된 상황이고 실제는 4억 8천 정도 이렇게 계상하게 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네. 그 조정금 사전 감정 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저희가 사전
감정 평가를 실시하면 이제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계 조정할 때 그 토지 소유주가 그 조정금을 예측하는데 좀 용이하기 때문에 예. 그 사업 추진의 지연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반영 시 좀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력 이게 맨날 반복되는 감액, 증액 이런 거를 좀 통해서 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요 사전 감정 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 이제 사정 감정 평가제를 꼭 도입하셔서 불이행액이 가다하게 남지 않도록 추계를 좀 정확하게 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토지 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개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